can't believe I got you all to myself now. I don't get intimidated, girl, I celebrate it. So go ahead and make it, yeah. 자, 안녕하세요. 3학년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중학교 역사 2 시간입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의 역사 선생님 김효준입니다. 네. 여러분들 벌써 이제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그만큼 이제 여러분들의 졸업이 가까워져 온다는 걸 얘기하고요. 또, 인문계 고등학교를 지원하는 친구들은 아무래도 원서를 지원하는 때가 가까이 온다는 얘기겠죠. 자, 그러한 시간과도 여러분들 관련이 있게 여러분들 이제 어느덧 기말고사 또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말고사 범위에 해당하는 우리 프랑스 혁명 그 두 번째 시간을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자, 오늘은 크게 이 목차 바로 세 가지 파트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국민의회 시대, 그리고 입법의회 시대, 그리고 국민공회 시대라고 이렇게 나누어 봤는데요. 아무래도 이 시민들 프랑스 혁명을 진행하면서 되게 여러 가지의 명들의 그런 조직 혹은 단체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세 가지 시대를 놓고 한번 프랑스 혁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파트에 해당되는 국민의회 시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프랑스 혁명을 하면서 3부의 성립, 그리고 3부회가 자기 뜻대로, 우리 시민들 뜻대로 움직이지 않자 이제 시민들이 좀 본인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국민의회였죠. 자, 이 국민의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 프랑스 혁명의 주인공으로 부각되는 그 시대를 의미를 합니다. 한번 그 내용들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자, 이제 루이 16세 마침내 테니스 코트의 선언까지 했던, 그리고 새로운 헌법을 만들어달라 라고 했던 그 국민의회를 무력적으로 진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때를 보여주겠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진압을 하려고 한 마음을 겪고 있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분노한 시민들, 와, 진짜 왕 너무한 거 아니냐 라고 하면서 이제 본때를 보여주자, 우리 왕을 한번 뒤집어 엎어보자 라고 하면서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을 합니다. 자, 이 바스티유 감옥이라고 한다는 곳은 정치범들을 수용하는 장소긴 한데요. 자, 감옥을 딱 들어갔어요. 들어가 보니까 실제로 막 바글바글 할 줄 알았던 그 바스티유 감옥의 그 수용소 내부에서는요, 실제로 정치범들은 5명 정도, 그리고 정신 이상자는 한 2명 정도였다고 해요. 자, 그래서 물론 이 정말 큰 엄청난 임팩트를 준 사건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자, 시민들이 이 감옥을 습격한 그 자체만으로는 엄청나게 그 당시 큰 충격을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스티유 감옥 습격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는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내용으로는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시민들이 불만을 가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빵값이 올라서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져서 불만이 커졌다고 얘기했었죠. 자, 맞습니다. 자, 이러한 빵 가격 상승에 불만한 시민들, 불만이 있는 시민들이죠. 자, 베르사유 궁전으로 이제 행진을 합니다. 그래서 왕을 데리고 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대사에 있는 것처럼, 자, 우리는 이 빵집 주인, 왕, 그리고 그 마누라, 왕비를 말하는 거고요. 빵집 아들은 이제 뭐 왕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리고 파리로 가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왕과 이 왕족들은 아무래도 이제 시민들의 감시 하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자, 시민들 정말 분노 많이 했죠. 자, 이러한 혁명적인 분위기는 도시 파리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제 지방에서도 일어나게 되는데요. 자, 지방에 있는 농민들
빡칩니다. 그래서 우리 아예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에게 엄청난 갖가지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가져가게 되는 그런 영주들을 공격해버리자 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농민들 혹은 그 농노라고 하는 약간 좀 노예에 가까운 농민들이 납부했던 그동안의 그런 전통적인 어떤 세금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규정한 어떤 문서를 다 불태워버립니다. 화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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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러니까 영주들 완전 깜짝 놀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국민의회 같은 경우에는 야, 지방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당황하기도 합니다. 예. 아무튼 지방에서도 이 봉건적인 의무 내용, 농민들이 부담해야 될 그런 내용들을 담은 문서 또한 불태워졌다는 거. 자, 앞에서 살펴봤던 그 봉건적 의무를 담은 문서들 다 불태워버리는 거 봤죠? 자, 원래는 국민의회도 어느 정도 이러한 것들을 실시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지방에서 막 엄청나게 폭동도 일어나고 막 영주 때려 부수고 막 때리고 막 불태우고 난리가 난 거죠. 자, 당황한 국민의회. 자, 국민의회도 마찬가지로 귀족들이 가지고 있는 봉건적 특권들을 없애버리자라고 하면서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성직자, 귀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일부 특권들을 다 그냥 폐지시켜버립니다. 자, 그리고 시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러한 안 좋은 그런 뭐 정치적인 혹은 뭐 경제적인 그런 제한들 또한 많이 없애버리게 되죠. 자, 그러면서 자, 아무래도 혁명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이유가 필요하죠. 자, 만약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야, 니네 혁명 왜 하냐?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혁명을 한다 라고 이유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국민의회는 바로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이라고 하는 내용들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혁명의 목적에 해당되는 내용들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에 대한 여러 가지 글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뭐 인간은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리고 뭐 인간은 뭐 자연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 권한은 뭐 자유, 재산, 뭐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거다. 그리고 모든 주권, 국가를 운영하는 어떤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학습지에도 제가 이 똑같은 내용들을 바로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내용들 잘 봐주시고, 자, 만약에 여러분들 이러한 내용들을 뭐 시험이라든가 기타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을 봤을 때, 아, 이게 바로 프랑스 혁명, 국민의회 시대에 해당되는 내용이구나 라는 것들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마침내 뭐 왕도 사실은 시민들의 감시하에 있고요. 이제 새로운 헌법을 이 국민의회가 주도권을 잡게 된 이후에 만들게 됩니다. 이 새로운 헌법을. 그래서 자, 원래는 이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늘로부터 이 권한을 물려받은 것이라서 절대적이었다. 원래 그랬어요. 자,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자, 입헌 군주제를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 말고 따로 우리 영국처럼 내각을 설정해서 신하들이 정부를 꾸려서 이제 정치를 하는 그런 형태를 새로운 헌법으로 만들게 됩니다. 바로 국민의회가요. 자, 그리고 자, 그동안에 시민들에게 있어서 정치적인 어떤 제한들이 굉장히 많았죠. 자, 근데 이 국민의회는 재산에 따라 시민들의 재산에 따라서 선거권을 부여하기로 합니다. 자, 우리 아까 앞에 봤을 때 지방에 있는 농민들이 막 우악 하면서 막 화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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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불태운 거 아시죠? 사실 국민의회는 재산에 따라서 어느 정도 좀 특권을 시민들에게 주려고 했거든요. 재산이 많은 사람들에게 좀 주려고 했는데 근데 지방에 막 엄청나게 난리를 피우니까 조금 당황했는데 자, 그래도 어떤 본인들의 약간 입장을 고수해서 재산에 따라서 선거권을 부여를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배경들 또한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나서요, 이제 새롭게 헌법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법을 들였다는 거죠. 입법시켰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이름을 바꿉니다. 새로 제정된 헌법에 따라서 우리는 이제 국민의회가 아니라 입법의회다 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입법의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두 번째 파트, 이제 이름을 바꿨죠. 입법의회라고 하는 그런 이름에 따라서 진행된 이 입법의회 시대 프랑스 혁명의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프랑스 안에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시민들이 그냥 분노로 가득 차고 그냥 루이 16세의 루자만 나와도 그냥 아주 그냥 분노를 합니다. 그래서 막 루비, 와, 미쳤어 하면서 루이비통 막 이런 식으로 또 막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루이 16세에 대한 불만이 엄청 커졌습니다. 그리고 새로 법을 제정했잖아요. 그래서 입헌군주제, 왕의 어떤 권한을 또 제한시킨 겁니다. 그래서 자, 루이 16세 몰래 다른 나라로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발각이 돼요. 자, 발각이 돼가지고요. 어떻게 되냐? 이제 완전 죄인이 된 거예요, 거의. 자, 국민들의 분노가 대폭발합니다, 아주. 미쳤다, 루이 16세. 야, 왕이 그냥 도망쳐? 미쳤네, 아주. 죽여야겠네? 막 이런 식으로. 자, 프랑스 내부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되자, 자, 오른쪽에 있는 오늘날의 독일 지역입니다. 그 중에 가장 여러 가지 나라가 있었는데요.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었던 프로이센이라고 했던 나라와 오스트리아, 또 하나의 어떤 큰 나라였던 오스트리아가 있는데요. 자, 이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는 이제 프랑스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프랑스 먼저 선빵을 날리게 됩니다. 선전포고를 했다는 얘기죠. 하지만 밀리는 가운데 있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정규 군대가 좀 밀리다 보니까 프랑스에서는 이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군대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를 상대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의용군이 일어나서 전세를 역전시키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등장했던 노래가 라 마르세예즈라고 하는 노래인데요. 자, 이 노래는 오늘날의 프랑스 국가가 됐는데요. 굉장히 가사가 섬뜩하긴 합니다. 예, 영상을 볼 수 있으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도록 할게요. 일단 내용 아시겠죠? 자, 국민의회에서 입법의회로 바꿨었죠. 하지만 이름을 또 바꿉니다. 바로 입법의회에서 국민공회로요. 자, 그래서 이 이름을 다시 한번 바꾸게 되는데요. 입법의회. 왠지 여기서 끝날 것 같죠? 내용이요.
자, 이제 세 번째 파트로 국민공예 시대로 넘어갑니다. 뭘 그렇게 프랑스에서는 이름을 이렇게 많이 바꾸는지, 왜 우리 3학년 학생들의 머리를 쥐어뜯게 할 만큼 헷갈리게끔 하는지 이 국민공예 시대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공회. 자, 물론 이제 공회라고 하는 그런 뜻이 따로 있지만 굉장히 공격적이었어요. 예. 어떻게 공격적이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국민공회는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이제 왕은 없다. 국민이 곧 주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왕정을 폐지하고요. 공화정을 선포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나서 자, 도망치려고 했던 그 루이 16세와 그 이제 왕족들 바로 어떻게? 루이 16세를 처형을 합니다. Ce n'est pas nécessaire, monsieur. Je meurs, innocent de tous les crimes dont on m'accuse. Je pardonne à ceux qui sont coupables de ma mort. Et je prie Dieu pour que le sang que vous allez répandre ne retombe jamais sur la France. 처형을 합니다. 자, 저기 빨간색 동그라미 쳐져 있는 부분이 있죠? 그게 바로 루이 16세 목입니다. 바로 이때 당시에 굉장히 핫했던 사형 방식인 단두대를 통해서 말이죠. 자, 그리고 루이 16세 부인이었던 마리 앙뚜아네트라고 하는 왕비도 여기에서 처형이 됩니다. 자, 단두대는 굉장히 깔끔하게 처리가 되는데요. 심지어 뭐 여담이지만 단두대를 만든 사람도 단두대에서 처형이 됐습니다. 예. 아무튼 이 당시에 단두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무튼 처형당했어요. 자, 국민공예 굉장히 파격적이죠. 루이 16세를 죽여버렸으니까요. 자, 사실 이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뭐 왕을 옹호하는 쪽이 있었고 또 그렇지 않은 쪽이 있었지만 자, 가까스로 루이 16세를 죽이자는 쪽이 좀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공격적으로 루이 16세를 처형하긴 했습니다. 자, 또 더욱더 파격적으로 공격적으로 개혁을 추진하게 됩니다. 바로 뭐냐? 원래는 여러분들 국민의회 시대 때 네? 선거권을 이제 돈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나누어서 지급을 했었죠. 자,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성인 모든 남성에게는 이제 선거권이 다 있다라고 굉장히 파격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의 개혁을 추진합니다. 엄청났죠? 자, 이렇게 뭐 공화정도 선포했고요. 그리고 루이 16세도 처형하고 뭐 성인 보통 남성에게 뭐 선거권을 지급한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파격적인 것들 여러 가지를 다 실행을 하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 미쳤다. 돌았네. 와, 이게 나라냐? 프랑스 돌았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왜 이렇게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냐? 바로 국왕이 사형된 거
그리고 공화정이 선포된 것이 바로 국외로 퍼지면 다른 나라에서도 똑같이 혁명을 일으킬까봐 두려워서 그렇게 반대를 했던 거죠. 자, 그래서 반프랑스 동맹, 프랑스를 반대하는 동맹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반프랑스 동맹이 일어나면서 프랑스와 이제 전쟁을 펼치게 되었었죠. 자, 이렇게 내부에서는 또 혼란스럽게 개혁이 진행되고 있었고, 또 외부에서는 프랑스를 상대하기 위해서 반프랑스 동맹이 결성이 됐었죠. 자, 이런 와중에 로베스피에르라고 하는 사람이 정권을 잡게 됩니다. 자, 근데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정치만 잘했으면 되는데 이 사람의 성격 자체가 굉장히 좀 까탈스러웠나 봐요. 바로 공포스럽게 정치를 시행했었죠. 바로 그게 바로 어떤 내용이냐. 일단은 지금 전쟁을 수행해야 되니까 프랑스 국민 대상으로 징병제, 병사를 강제적이고 의무적으로 뽑는 제도를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뽑힌 그런 병사들을 대상으로 전쟁터로 내보내서 이제 반프랑스 동맹의 어떤 침략을 막게 되고요. 두 번째로 공안위원회라는 것들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공포 정치를 실시해요. 자, 만약에 이 공안위원회가 딱 보면서 너는 다시 왕의 복귀를 희망해? 너 사형. 단두대고 너 역사 쌤보다 태식쌤을 더 좋아해? 너 저기로 가. 막 이런 식으로. 너 감옥. 막 이런 식으로. 뭐라고? 세남이 형이 여신쌤이라고? 너 저기로 가.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강압적이고 공포적으로 이 공안위원회를 설치해서 정치를 시행했던 거죠. 자, 사람들 분명히 공포에 많이 휩싸였겠죠. 와, 진짜 무섭다. 진짜 힘들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결국 어떻게 하냐. 이 로베스피에르를 쿠데타를 일으켜서요. 로베스피에르를 단두대로 보내버립니다. 댕강. 자, 아무래도 이 로베스피에르조차도 이 단두대에서 이제 결국 사형을 당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정치를 하게 되냐? 바로 5명의 총재가 서로 권력을 나누어서 정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5명의 총재, 바로 총재 정부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총재들이 행정, 나라를 다스리고요. 외교, 이제 다른 나라와 소통과 교류를 담당하게 된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 국민공회 시대 이후에 바로 총재 정부가 들어서게 되었다는 거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이 프랑스 혁명의 두 번째 시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각각의 시대, 각 시민들이 어떠한 단체를 형성을 해서 어떠한 프랑스 혁명, 그 개혁 과정을 실시했는지 우리 그 내용들을 살펴봤는데 여러분들 내용 굉장히 좀 어렵죠? 하지만 계속 조금 더 반복해서 여러분들 보다 보면 살짝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프랑스 혁명 3번째까지 살펴보고 아마 기말고사 범위가 끝이 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더 힘내주시고 저 또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억의 습작, 학습지도 제작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추운 날씨 속에서 또 온라인 수업 이렇게 들어주시느라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우리는 또 이번 주 두 번째 시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았어요. 안녕.